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율입니다. 이번 창원시장 선거는 통합시 출범 이후 치르는 두 번째 선거로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또 균형 발전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창원 시민들께서는 어느 후보가 통합시장의 자질을 갖춘 준비된 후보인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따라서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거방송 토론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호 4번 허상탁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방송 연설로 대체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조영파 후보 나오셨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순서는 미리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고 또 토론 의제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상수 후보의 출마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뜁니다. 어머님의 숨결이 옆에서 느껴지는 고향 창원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고 집권당 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시켰던 저희 중앙정치는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고향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험, 경륜, 인맥을 창원에 쏟아붓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지역갈등 해소,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4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창원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허성무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허성무 인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과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는 중앙 정치인들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외에 어떤 가치도 앞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창원시에 필요한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성장의 크기만큼 시민들의 행복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오는 6월 4일 창원시를 바꿀 단 한 사람, 제 허성무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조영파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 후보 무소속 5번 조영파 인사 올립니다. 경험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더욱이 창원시에 관한 행정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 공무원 40년 생활이 창원시에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구 창원에서 태어나고 구 진해에 결혼해서 구 마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창원시장의 자리가 정치가 아닌 행정이 하는 자리라고 볼 때 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창원시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조영파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질 검증을 위한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 토론에 앞서서 시장 후보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의제 수집 결과 전문가들은 후보자 자질 검증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청렴한 품성은 자치단체장의 필수 자질인데요. 병역과 재산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해 주시고 창원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허성무 후보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혹 지난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의 내용처럼 1980년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저 또한 암흑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다 결국 구속되었고 일평도 채 되지 않는 교도소 독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화 변호인의 실제 주인공인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 오랜 수용 생활 때문에 소집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다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는 저에게 취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영업을 시작했고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도 자영업을 할 당시에 형성한 재산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제 허성무는 2004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창원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차근차근 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된 후보 제가 110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조용파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저 조영파는 창원시에서 태어나서 창원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내 면석이부터 마산시 부시장, 통합 창원시 부시장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시민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했고 시민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더욱이 지방자치는 그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역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행정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또 다릅니다. 저는 두 분의 후보도 상당히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창원시에 관한 한 저에 따라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눈 감고도 진해의 용원이 어디며 마산의 진전이 어디며 창원의 대산면이 어디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와 같은 저희 전문 행정 경력을 모두 쏟아서 저 경륜을 더 보태서 우리 창원시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부시장하고 있으면서 다 알았습니다. 균형 발전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현상을 제2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창원시는 분열됩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제가 병력을 필요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무관 후보생으로 입대는 했지만 신병으로 마치지 못해서 정말 언제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고의로 병력을 회피했다면 어떻게 서슬퍼런 박정희 정권 동안에 제가 검사에 임용되고 또 10년간 검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 4번
또 당 대표 1번, 원내대표 2번 이렇게 여러 차례 검증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검증을 모두 다 마치고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사 임용 때는 2달 동안이나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도 통과했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또 저희 아들 둘도 현역병으로 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언제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의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병력을 마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 간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후보들의 답변이 미진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질 검증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 순서에 따라서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그 다음 후보에게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의 시간은 2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지 마시고 상대 후보에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조용파 후보께서 안상수 후보와 허성무 후보 순으로 자질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군 병력 필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아들 둘이는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질 답변에서 그걸 빠뜨렸습니다. 안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다 하니까 꼭 이것은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안 후보께서 창원시장으로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줄곧 따라다니는 소문이 안 후보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전 한나라당 대표를 하실 때 당시 마산에 태풍 매미가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그때 다른 당의 대표와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이 설렌다는 이 고향 마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방문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창원시장 후보 검증 토론에도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으셨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제 110만 시민 앞에 시장을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확실히 좀 밝혀주시고 또 배한성 예비후보 때 건강 이상설을 말했다가 고발당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건강진단서라도 하나 끊어서 기자회견 할 때 내수해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배한성 후보가 고발당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당하면은 고발당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한성 후보가 저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발을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면 알 일입니다. 그럼 건강에 내가 이상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도대체 이상이 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도 없이 건강이 이상하단다 이런 소문만 퍼뜨려서 되겠습니까? 이런 네거티브는 정말로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건강에 지금까지 이상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당대표 또 원내대표 그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해왔겠습니까? 또 국회의원을 16년간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면 건강 이상이 있다면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건강 이상설을 해가 시민을 호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토론 검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토론은 언제나 응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토론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인신공격이라든지 흑색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 곳에서도 토론하자는 제의는 예.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용파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병력을 면제받았는데 잠시 말씀이 게 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면제를 받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후보께서 정무부지사와 정당인을 하시는데 아까 그 자질 감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재산 형성 과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분 12초 남으셨는데 다 쓰신 겁니까? 질의 시간을? 조용파 답변 의원님? 듣고 예. 예, 우리 조용파 전 부시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건은 1986년 12월입니다. 미 문화원,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이죠. 정거농성 사건인데요. 당시 저희들은 미국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민주주의의 경찰, 또 민주주의의 수호자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미국의 방조 내지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문화원에 가서 미국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이런 요구와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원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밀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의 특수한 업무를 방해했다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됐던 거고요. 집시법, 집회와 관한 시위를 위반했다 해서 집시법 위반이 됐던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다시 2심에 대구에 가서 2년의 집행유예 3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거는 이제 당시 87년 민주화 대투쟁의 승리에 따라 일찍 그렇게 출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 질의 응답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질문을 다 하시고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답변을 다 하시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상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허성수 후보와 조용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죠. 네, 허성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건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때 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 재학 중에 그 주사파인 반미자주화 투쟁위에 소속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주사파 운동권 학생 15명과 무산 미문화원 정거농성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미문화원을 이렇게 정거농성을 해가지고 형을 받았다면은 그건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다른 반미 투쟁입니다. 반미주의자라는 의미인데 지금도 스스로를 반미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행정관 1년 또 정무부지사 1년 공직 경험은 그 2년 그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경험으로 110만의 준광역시인 창원을 이끌어갈 경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경험 부족, 경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서도 중앙정치를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저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고 비서관을 했습니다. 행정관은 수많은 비서관을 데리고 부하직원으로서 해서 지휘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청와대 비서관 1년은 중앙부처 10년 근무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광화문 관가에 가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안상수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고요. 어떤 사람이 공직을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한 달의 열정만큼도 못하고 자리만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1년을 해도 다른 사람이 10년 한 것보다도 더 큰 업적과 열정을 바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악성민원 또 고질민원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다 풀어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부처의 모순된 제도들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편익을 정진했던 사람이고요. 또 정무부지사로서는 홍준표 지사가 자랑하는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그거 제가 처음부터 업무 관리해왔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까지 관리해서 홍 지사님 들어오셔서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다 제가 처리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굵고 멋진 일들을 많이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걱정은 접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께서 조용파 후보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승무 후보께서 아까 제 질문에 일부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파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 후보는 2003년도에 공직을 퇴임하고 나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하자 탈당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럼 새누리당에는 언제 입당했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공천이 여의치 않자 다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파 후보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그 다음에 또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용파 후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인지 아니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분인지 새누리당과도 단일화를 한번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과도 단일화한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린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겠다고 한 것은 초창기에는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지사님께서 그리 가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그때는 정치도 몰랐습니다. 그 행정신의와 의리상 제가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국무총리가 안 되고 또 역시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열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평생 공무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맞지 않아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 탈당을 하고 제가 새누리당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쭉 해온 것이 여당화되어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당을 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탈당하게 된 것은 새정치 대표께서 내려오시는데 과연 경선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 들어가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창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경선 포기를 했던 것이고 또 새정치연합에서 제가 어떤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든지 후보 허삼당도 필요하고 그런 분하고 같이 시민 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에만
단합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허성무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조영파 후보, 안상수 후보 순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영파 후보님께서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존경받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분께서 안상수 후보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날카롭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또 행방불명됐다라고 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업에 근무하고 계셨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 기자회견의 진실성 여부가 또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 점을 좀 안타깝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기자회견 내용이 무엇이며 또 구체적 실체적 진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40년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으로서 거짓된 말씀을 할 리도 없고 또 조금의 거짓이 있더라도 있으면 그게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영파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완전 쓰리쿠션으로 치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당시에 신문이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우리 후보께서 아마 보시고 또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오늘 토론에서는 조금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병력 기피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해군 창설기지가 있는 해군기지고 39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병력 기피하신 분이 물론 법적으로 고령 면제가 됐지만은 시장으로서 떳떳하게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께서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영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저는 봤습니다만은 제게 제보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그렇게 사실 공부하신다고 그래 했기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직장에 있었다는 자료가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허성무 후보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예, 안상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님은 처음에 함안의령 합천지구의 조현영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혹시 거기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도지사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창원시장으로 출마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기웃상수라는 또 그런 별명을 하나 애칭을 얻게 되셨는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참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점을 또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2월 17일 날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지방의 정치인들은 큰일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마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지역을 잘 해보자는 게 자치인데 지역의 정치인이 큰일을 못해서 자기가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관선 시대로 돌아가서 중앙에서 시장을 파견하면 될 일이지 안 후보님처럼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은 이거는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창원 지역의 인재들을 멸시하고 주민을 멸시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의 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대표로 계시고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늘 주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도권 중심의 이익을 대변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창원의 시장이 되고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상수 후보의 해명이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제가 답변드려요. 예, 답변하시죠. 기후상수라는 말이 있는지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참 말도 잘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정치는 끝냈으니까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그리고 창원시장이든 무엇이든 저한테 기회가 되면은 그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여건이 결국은 창원시장으로 내가 가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창원시장으로 한 겁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창원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치는 큰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지방정치는 아무래도 중앙과 소통할 때 힘들다. 예를 들자면은 시장이 무슨 이제 장관이나 그 다음에 국장들 만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의 인맥이 두터운 중앙정치인 출신인 제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세 번째, 지방이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지방이 반드시 어려워진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이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규제는 서로 완화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질검증 상호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공통질문입니다. 창원시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질문 의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0년간 창원을 먹여 살려온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기계산업 둔화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50%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발언 순서에 따라서 안상수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지 조성 환경이 남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해서 풀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저는 공장 신정축 또 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장롱 속에 묵혀둔 돈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자영업이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건설업에는 천여 종의 자영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전체 자영업자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고용도 증대되고 소비 심리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관광, 서비스 산업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소기업 100개를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허성무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안상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도 되시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환영하는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지만 지역경제가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 경제는 특히 우리 국가산업단지인 창원산단의 경쟁력 저하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경쟁력 저하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R&D를 넘어서 R&BD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R&BD는 단순 연구 개발이 아니라 상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상용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판매되고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을 개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많은 돈들이 전통시장에 일부 돌았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전통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조용파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께서 개괄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좀 더 실무를 했고 또 기업체 사장을 제가 대표이사를 한 4년 했기 때문에 행정과 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기업 사랑 도시입니다.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특히 기업체 유치도 그 유치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땅값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창원 같은 경우에 규모를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허승무 후보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R&D에서 R&BD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모든 건설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걸 운용을 잘 하면은 다시 창원시 안으로 재투자가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된다. 그것은 시장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대 짓는데 외지업자에서 그 돈이 다시 창원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세 후보의 입장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두 번째 의제는 창원시 최우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만 시청사와 야구장 입지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계획 등 해묵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현안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과 그 해법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허성무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통합 갈등입니다. 4년 전 우리 주민들의 주민투표 없이 반강제적으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진행된 통합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 혼란이 지난 4년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문제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그런 분열과 혼란, 갈등의 원죄가 있는 분들은 시장이 되어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분열과 혼란,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합과 신뢰와 포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후보님은 역시 그때 창원시 통합에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오늘의 이 혼란을 만드는 원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부시장님을 지내신 조용파 후보님은 원죄는 없지만 부시장으로서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창원은 더욱 창원답게, 마산은 더욱 마산답게, 진해는 더욱 진해답게 각 도시의 전통과 역사, 특징을 살린 개발을 통해서 진정한 균형 발전, 잘 어우러지는 균형 발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각각의 자존심도 살아나고
대통합의 화합과 포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어서 조용파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지역 현안의 갈등은 바로 허성무 후보가 말씀한 내용 중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단지 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이 되었으면은 통합된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가장 우선 현안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주민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구해야 된다. 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제가 가장 적격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2부시장할 때 원전은 없지만은 그런 말씀은 이미 그 방향 설정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통합과 통폐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통합입니다. 이 통합을 이름이 창원이다 보니까 마산 진해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 통폐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이지만은 마산 창원 이름 넘지만은 그 그대로 문화와 역사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걸 그대로 개성 발전시키면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느긋하게 하면서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주민 동의만 하면 이루어지고 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부 다 주민 동의에서 절차가 누락된 것이 화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상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합니다. 옛 마산, 창원, 그리고 진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해 대표, 또 마산 대표, 창원 대표를 고루고루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중요 안건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전략을 거기서 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해의 미래전략, 그 다음에 창원 지역의 미래전략, 그리고 마산 지역의 미래전략을 짜서 골고루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당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어느 지역 출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 당평인사로서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루고루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새 도시가 과거의 지역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 순서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자질검증 상호토론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 순서대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은 뒤에 다음 후보에게 다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씩으로 제한되겠습니다. 토론을 주도하는 후보께서는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지 마시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세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조용파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허성무 후보 순으로 공약 검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안상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부문 공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과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편의시설을 늘려나가겠다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문제 해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역의 생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 후 각 지역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분인데 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그 다음 예, 하나 더 예, 하십시오. 교육부모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의 수학 편의를 위한 기숙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대 출신들이 취업을 못해 힘들어하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대학의 대학생 학부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려워서 휴학하는 우리 지역 대학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안상수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식당의 경우에도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업종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개적인 이러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전체적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런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보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사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발행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든지 또 전통시장마다 각 특색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제가 시골에서 마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참 고생했습니다.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장 유학을 많이 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용파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갈등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통합갈등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균형발전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래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잘 말씀해 드리고 과연 통합갈등관리센터를 만들어야 이것이 되는 건지 기존 기구하고 어떻게 병령해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갈등관리센터에서 이 일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기구에서 이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에 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래 했는데 과연 그런 형식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플랫폼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지금 기존 기구와 어떻게 다를 것이며 하는 것도 말씀을 좀 잘 해주시고 현재 창원시가 금년이 되면은 균형발전국이 없어집니다. 균형발전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배분 논리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4년의 임기를 해서 균형발전국이 없어지고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용파 후보님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무원 중심적인 그런 행정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구가 다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조직을 왜 만들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공무원들만이 하는 그런 행정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거버넌스 협치 시대가 접어드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미 주민자치의 시대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질문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아닙니다. 매도해도 지금 허성무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들어보시죠. 매도하지 않았는데 매도했다면 그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균형발전 플랫폼이나 통합 갈등 관리가 공무원들만으로 이 조직을 만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고 또 갈등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 더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고 꾸려가겠다는 것이고요. 균형발전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이나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균형시킬 건지 기준이 있어야만 그게 맞추어서 균형이 되는 것이죠.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A 지역에 A 사업 하나 주고 B 지역에 B 사업 하나 주고 예산만 수로 빼앗아가기 하는 그런 것이 균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균형선을 먼저 정하고 그 균형선에 맞는 또 차이 나는 지역을 어떻게 북돋아서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균형발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미 유사한 개념이나 유사한 틀을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번 순서는 안상수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허성무 후보, 조용파 후보 순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등록 후에 그 출정식을 가지는 자리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온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고 비극이라는 점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창원시장이 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재난, 산재, 각종 사고에 대응하고 시민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허성무에게 묻겠습니다. 허성무 후보가 말하는 여러 가지 공약은 좀 이렇게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그 안전대책에서 대표적인 그 공약 그 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창원이 2013년에 12월 이미 WHO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는데 창원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인 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사무국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성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상수 후보님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본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안상수 후보님의 공약이 그냥 좋은 말의 나열일 뿐이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소방본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본부는 이름만 소방본부지 실질적인 본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청의 회의에도 본부장이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이원화되어 있고 또 본부의 기능도 마산소방서에 일부 분산되어 있고 또 진해는 본부를 하지만 본부의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게 되어 있고 이게 재난 안전을 총지휘하는 소방본부가 업무적으로 이원화 또 기능의 분산 이걸로 인해서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나면은 정말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어나하겠다 하는 구체적 공약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학교 갈 때, 오갈 때 등하교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또 과도한 입시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을 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복지사 제도를 만들겠다. 아주 구체적 예산까지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방본부의 문제는 시장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체적인 거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거나 재개발 이런 거 할 때부터 안전 개념을 도입하는 세프티드 개념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상수 후보께서 이번엔 조용파 후보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네, 조용파 후보님,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저는 지난번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야말로 최고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창원 여성 워크넷을 만들고 또 대도시형 첨단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도 10,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을 살펴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이 일자리 공약이 5대 공약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창원 발전과 진정한 대도약을 위해서는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십니까? 네. 이분 다 쓰신 답변, 겁니까? 네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라는 것은 이 이제 행정을 실무를 안 봐보고 경력이 이제 없어서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해서 그 일자리를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공약했는데 보면은 그 안에 다 그 일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 그 안전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에베랜드 건설, 거기에 고용 창출이 약 한 9만 명 나옵니다. 또 ICT 진흥센터를 설립해서 빈 건물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용이 한 4,000명 정도 나옵니다. 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거기는 고용 창출이 한 6,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을 마산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도 고용 창출이 한 4만 명 정도 나옵니다. 해양 신도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고, 진해에 시립대학을 설립하겠다. 거기에도 고용 창출이 나옵니다. 수상안전종합타운을 만들겠다. 이래서 거기도 고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그 부시장을 하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을 유치하면은 고용 창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의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이미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공약에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허성무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조용파 후보, 안상수 후보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속하는 가족들을 창원시로 귀속시키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공약을 보면서 과거 창원군, 지금은 마산시나 창원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통합이 되면서 다 창원시가 되었지만 나고 자라고 또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참 이 양반이 역시 이 동네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덕도는 원래 우리 창원군의 청가 면입니다. 한 섬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창원군의 가장 동남쪽 끝에 아주 귀한 우리 창원의 영토였죠. 그러던 것이 어쨌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직할시들을 광역시로 바꾸고 이러면서 부산광역시의 면적을 늘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광역시로 이게 편입이 됐죠. 또 김해의 녹산이라든지
이런 일부들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김해 씨도 뭐 돌려달라. 김해가 금바다인데 바다가 없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유사한 주장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덕도를 우리 창원에 돌려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는 너무 좋고 또 저도 가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또 재확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신앙만의 행정구역 획정을 위해서 몇 년을 소송을 하고 겨우 김도관 지사님 때 아주 그 정리가 됐고 또 우리 경남에 유리하게 그때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고 또 완전히 넘어간 것을 다시 되돌려 받기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나 이제 경륜이 뛰어나신 우리 조영파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남모르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답을 해 주시죠. 조영파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민의 정서에 조금 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정부의 주도하에서 자율 통합이라고 하는 허울을 씌워서 거의 그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이상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이 금년이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부의 장기 계획에 보면은 지금 창원시와 같은 이런 형태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으니만큼 정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과거에 창원군이 지금 딱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그 창원군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청가면 가덕도가 그대로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받자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올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 뿌리가 다 형제들이 모여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경제적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정서적 차원에서 가덕도를 환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의 과거에 같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제 새로이 발현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시장이 되면은 새로 되는 지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조항과 연결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 시한을 잡을 때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리라. 그런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허성무 후보께서 안상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후보님의 공약을 쭉 살펴보는데 핵심 공약 첫 번째가 광역시 기반 마련을 하겠다. 이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광역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후에 하는데 몇 년 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조문을 뒤져보고 조건을 찾아봐도 광역시 기반이 뭐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통합이 되면서 이미 인구 100만이 넘었고 광역시 기반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슨 광역시 기반을 또 다시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간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4년을 놀고 계시겠다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원래 행정체제를 이렇게 개편할 때는 광역 단위의 도나 시를 없애가지고 3단계의 행정을 2단계로 축소하자. 그게 시대에 맞다 하는 그런 정부 방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후보님도 찬성표를 국회에서 던지셔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또 광역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때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걸 알고나 계신지 선거를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광역시가 된다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주장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 잘 나갈 때 그때 만들어질 때 바로 광역시를 해 주시지 그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학이 짝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그런 힘이 있을 때는 관심도 없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은 제가 운동을 할 때 만나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한번 이번 토론회 나가면 한번 여쭈어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허성무 후보는 장래도 촉망되고 하는 거 참 젊은 정치인인데 좀 앞으로 말씀을 조금 상대방 인격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좀 격조 있게 좀 했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역시 기반 마련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광역시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는데 7년, 8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통합에 찬성을 했지만은 그건 통합에 찬성한 것이지 그 당시 바로 통합하면서 광역시로 만든다고 그건 억지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광역시 기반 마련은 어차피 우리 지역은 광역시로 가야 됩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광역시로 가서 지역 갈등을 해소해가지고 광역시로 가서 자치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를 지금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광역시를 만들어야 우리가 거둔 세금들을 우리가 쓰면서 그걸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역시를 당장은 할 수 없지만은 광역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생활권도 광역 생활권으로 만들고 교통망도 광역 교통망으로 만들고 또 경제도 광역 경제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적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 이제는 광역시의 여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광역시를 해달라. 정부에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참 민망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공약 검증 상호 토론을 통해서 창원에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세 개의 봉투에는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현안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 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공개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안상수 후보부터 선택을 해주시죠. 가나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로 하겠습니다. 가번이요? 1번이니까 그냥 가로 합니다. 예. 자, 개별 질문 가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입니다. 마산 지역 핵심 사업인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이 매립토 준설과 운반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한 데다가 어민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설과 매립을 완료하고 또 2016년 신도시 조성에 들어갈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해양신도시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제시해 주시죠. 예, 답변해 주시죠. 예, 해양신도시 사업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 현재 토지까지 분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 국민에게 마산하면은 가고파의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마산은 바다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사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통합이 되기 전 마산과 진해는 바다를 안고 있지만은 구 창원은 일부 기산지구를 빼고는 대륙이었습니다. 내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원은 통합되면서 거대한 마산만과 진해만을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천혜의 바다를 도시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마산 해양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마산 시민을 위한 대안으로 이 프로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수반할 경우 자칫 그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서 환경이나 균형적인 도심 개발과 엇박자가 나기 쉽습니다. 지금 가포신항이 수요 예측 잘못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호주의 시드니처럼 낭만과 문화예술, 해양관광. 알겠습니다. 네. 자, 나와 다 두 개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허성무 후보께서 어느 질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자, 개별 질문 나는 진해 환경 문제 개선 방안입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의제 수집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진해 지역 최우선 과제로 환경 문제를 꼽았습니다. 신항 매립과 조선단지, 마천 주물단지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데다가 진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구진해 화학 철도로 인한 불편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환경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신항, 그리고 매립, 그 다음에 진해 화학 앞을 지나는 그 철도, 그 다음에 마천 주물공단. 뭐 제가 거의 수도 없이 다 가봤던 곳이고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진해 화학 그 앞 철도는 그 철도 자체가 환경 오염의 큰 주범은 아닙니다. 진해 화학 부지에 남아있는 그 오염 물질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지를 매입한 특정 업체가 있죠. 그가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 갈등을 잘 풀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안전한 도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천 주물단지는 이게 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상공단이라든지 부산 쪽에 주물공장들이 이전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근데 처음에는 주거 지역이 그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 지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완전한 이전할 대안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물단지의 첨단형 집진시설이라든지 선진화된 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협족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세 번째 질문은 조영파 후보께 공개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다는 창원 자전거도로 안전 대책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47건의 자전거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는데요.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안전을 최우선에 둔 도로 정비와 관련 정책이 시급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도시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자전거는 저도 어릴 때 이 자전거 타다가 다쳤습니다. 정말 자전거는 이 안전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곡각 지점에 그대로 손살할 것처럼 나오다 보면은 자동차와 부딪히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 동기가 자동차를 없애고 대기 오염을 좀 완화시키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체력도 보강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교통섬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 대책은 앞으로 우리가 보험은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이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또 자전거를 처음 타는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구 창원 지역에 오히려 사고가 더 많다. 이게 평지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횡단보도와 또 옆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앞으로 이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께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허성무 후보부터 지지 당부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생화고에 찌들린 40대 가장이 초등학생 아이를 안고 마창대교에서 투신하였습니다. CCTV에는 아이와 함께 자살하려는 아버지와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도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나라가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원망도 하고 자탄도 했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어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큰 인물이나 더 큰 창원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제 허성무가 11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조용파 후보 지지 당부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 조용파는 방금 토론에서 여러 분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오랜 기간 이 지역의 경험을 살려서 이 지역의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창원시의 발전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그 눈물은 그 참사와도 어려운 눈물이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세스, 그 철학을 짚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시의원 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새누리당에서 그걸 지켜주지 않고 그대로 지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박근혜 대통령도 가지고 있다 하는 눈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창원시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안상수 후보 지지 당부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 선후배 여러분, 어릴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던 한 소년이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 고향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산 석정동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검사 생활을 고향 창원에서 보내며 미래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종출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는 법조계를 떠났고 정계에 투신했습니다. 사선의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2번을 거쳐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정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는 웬만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탯줄이 묻힌 고향 창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 모든 정치적 경험과 경륜,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고향을 빛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원시장 후보들을 모시고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소외되는 지역 없이 더불어 발전하는 창원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지역이 창원 진해 지역이 하나의 도시로 융화되어서 통합 효과를 내려면 어떤 시장이 필요한지 선거일 직전까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허상탁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